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사님과 함께하는 문학연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요. 조제관리사 제3과목이죠. 3과목이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항을 한번 추려보았는데요. 예전 강의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제3과목은요. 선다형 25문항으로 출제가 되죠. 즉 단답형, 즉 주관식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점수 획득에 용이한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숙지해야 학습해야 할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요. 또 용어들도 낯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쪽에 업무 경험 등이 없다면은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다형이기 때문에 지문이 길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지문 또한 장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지요.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은 이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고 또 그 내용이 이 내용인 것 같은 헷갈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속도과 빠른 이해가 필요하죠. 또한 본 과목은요. CGMP라고 하죠.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가 있는데 이 고시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시 부분을 잘 학습하셔야 합니다. 이 고시에는요. 민원인 해설서라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의 양이 거의 3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평소에 잘 학습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 출제가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뽑아봤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여러 각도의 고민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첫 번째 문항입니다. 교수학습 가이드에 있는 예시 문항을 약간 변형시켜서 만든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품질 성적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맞춤형 화장품의 시험 결과이고 보기는 전성분 표시이다. 기능성 화장품의 이를 바탕으로 그 상담 내용 중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다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번하고 5번인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문항을 보시면 가장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것 몇 가지들이 탁탁 떠오르고 계시죠. 자,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가 무엇인지, 이 성분이 어떤 기능성 고시 성분인지 떠올라야 할 것이고요. 105%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납비스 안티몬 포르말디하이드, 바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검출 허용 한도에 해당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죠. 그 물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 있는 그 검출 허용 한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성분을 보시면은 항상 전성분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전성분이 나오면은 이것이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그런 원료인지 또 어느 고시에 연결되어 있는 성분인지 등등 몇 가지 특정한 특징이 있는 성분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물론 각각 성분에 대한 특성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계면활성제고 어떤 것이 보습성분이고 어떤 것들이 또 유상성분이고 등등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성분을 보시면 이게 어떠한 제형인지도 같이 파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화장품 제형상에 크림제에 해당되는지 또는 로션제, 액제 등등이 있죠. 물론 제형적인 기술적인 제형으로는 이게 유화 제형인지 가용화 제형인지 또 분산 제형인지도 알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물에 굉장히 잘 친할 수 있는 OW, 오일인 워터 제형인지 반대인 워터인 오일, WO 제형인지 등등 여러 가지의 특성들도 파악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요.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여기 있죠. 이것은 바로 미백과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의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런 성분과 그 함량입니다. 비타민C가 아스코빅 액시드죠. 그래서 비타민C는 주로 미백과 연결되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코가 들어가는 것들은 미백 고시 성분이구나 라고 연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이 아스코빌과 연결되어 있는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3%입니다. 이 한 3%를 첨가를 하면은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런 고시 성분으로서 쉽게 기능성 화장품 미백과 관련된 거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검출 허용 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1부터 10호까지 10가지의 사항 중에서 여기는 4가지를 넣었지요. 납, 불검출, 다행이지요. 원래는 점토 원료 사용한 분말 제품은 5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100만 분의 1 단위입니다. 100만 분의 단위 ppm이라고 하죠. 50 ppm 이하. 그 밖의 제품은 20 ppm 이하. 자, 여기 있는 부분만 볼까요? 비소는 10 ppm 이하. 안티몬 10 ppm 이하입니다. 자, 포르말데하이드는요. 2000 ppm인데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물휴지의 경우에는 20 ppm. 자,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품질 성적서는 다 검출 허용한도 이내의 함량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한 가지 더 볼까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그 함량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원료 성분 자체로서는 95% 이상의 순도를 가져야 되고요. 화장품 제제에 들어갔을 때는 그 특정 성분에 대해서 9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마그네슘 아스코빅 포스페이트는 3%를 썼을 때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런 함량이었죠. 그러면 처방 전체 100 대비해서 3%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3%의 함량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3%를 100%로 잡았을 때 여기서는 105%가 분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제재는 90% 이상 함유되면은 이 성분이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90% 이상만 되면 유효한 그런 함량 기준에 적합한 그러한 조건으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05% 여기 충족되는 거고요. 기능성 화장품 여기 함량 기준에 제재는 90% 이상 다 동일합니다. 단 한 가지 치오그리콜산 이거는 제모와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이죠. 거기에 쓰는 고시 성분입니다. 치오그리콜산 80%짜리 기억하시나요? 80%짜리를 사용하고 치오그리콜산으로서는 3.0에서 4.5%까지 사용했을 때 자료 제출이 생략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때 pH 범위는요. 7.0 이상에서 12.7 미만이라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조건들을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자외선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자외선 효과가 있다면 자외선 차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성분 보면은 벤조페논 계통이 바로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고시 또는 그 함량이 정해져 있죠. 벤조페논 3. 그런데 안타깝게 품질 성적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이 벤조페논 3가 자외선 차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이 조건이 있죠. 0.5% 미만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의 효과는 아니고 변색 방지 효과를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된다고 돼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차단 효과가 없다고 했고 벤조페논 3가 포함되어 있지만 양이 적어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다라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는요. 포르말데하이드 검출되어 있습니다. 판매 가능한가요? 그렇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2000 ppm으로 되어 있으니까 검출 허용 한도이고요. 유통화장품의 안전기준의 조건에 허용이 되는 양이니까 문제없이 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존제 무첨가 제품 같아 보이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존제를 찾아야 되겠죠. 보존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칠 카바메이트가 바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인 보존제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리죠. 네 번째는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이것은 미백과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이죠. 답변은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자,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에 민감한데 아이에게 사용해도 되는지. 자, 아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양한 그런 조건들이 많이 그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알레르기 딱 하면 생각나야 될 게 향료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그것도 생각나야 되고요. 또 성분상 주의사항에 알레르기와 관련된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향료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25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없습니다. 없다면은 어린이에게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게 맞는 표현 같은데요. 정답은 5번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프로피닐 부칠 카바메이트, 즉 보존제로 사용하는 이 성분이 어린아이에게는 적합치 않은 성분이라는 것이 사용 제한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은 틀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색소가 있는데 투명 용기에 보관하면 햇볕에 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답변은 아니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외선에 의한 색이 변하지 않도록 변색 방지제가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변색 방지제 벤조페논 3 이것이 자외선 차단 성분이긴 하지만 양이 적을 때는 변색 방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양으로 변색 방지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햇볕에 없는 곳에 보관을 추천을 드리죠. 변색 방지제를 쓴다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이런 자외선에 노출되면 또 변색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과 5번이고요. 아까 그 알레르기에 민감한 그 표현, 이 방부제가 어떤 사용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IPBC라고 불리우는 아이오도프로피닐 부칠 카바메이트. 자,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2%까지 사용 한도가 있고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1%까지. 다만 데오도란트 배합할 경우는 0.0075%입니다. 문제는 이게 굉장히 용이한 부분입니다. 데오도란트. 그리고 이 사용 제한에는요.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 에어로졸 제품, 바디로션, 바디크림은 사용 금지로 되어 있고요. 에어로졸은 스프레이 하나고요. 영유아용 제품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목욕용 제품, 샤워젤류, 샴푸류 같이 씻어낸 제품은 제외되어 있고요. 본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 미백과 관련된 제품이니까 여긴 해당이 되지 않지요. 자,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편은 유통화장품 안전 기준에 따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화장품 내용물, 그거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바탕으로 150ml로 소분해서 조제한 맞춤 화장품의 시험 성적서를 작성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보기는 거기에 따른 맞춤 화장품 제품의 전성분이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도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나와 있는 이 시험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한 이 시험 항목에 따라서 어떠한 시험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험 방법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두 가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시험 방법에 대한 별표와 또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있는 그런 일반 시험법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전성분을 통해서 이 제품이 화장품의 제형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조금 기술적인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성분은요. 보시면 정제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세린, 부틸렌 글라이콜 전부 다 보습 성분이죠. 그리고 PG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토일, 이거는 비이온 계면활성제 중에 가용화제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폴리머이면서 고분자이면서 보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고요. 페녹시에탄올 보존제죠. 카보모 대표적인 폴리머입니다. 점증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에타놀아민은 이 점증제인 카보모의 중화제
중화를 시키는 중화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향료와 알로에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성분을 보면은 오일과 같은 유상 성분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유화 제품이 아니구나라는 사항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정답은 5번인데 왜 정답이 5번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먼저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생물 한도,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미생물 한도, 총호기성 세균수라고 돼 있죠. 여기서 호기성이라는 것은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균입니다. 자, 호기성 생균수, 세균, 진균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지요. 영유아용, 눈화장용 500개 이하 g당 1g당 기준으로 측정을 하죠. 물유지는 세균, 진균 각각 100개, 기타 화장품 1000개입니다. 그리고 대장균, 녹노균, 황색 포도상균, 불검출이 기본이죠. 내용량은 제품 3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의 97% 이상 벗어날 경우에는 6개를 더 취해서 총 9개에 대한 평균 내용량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 내용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pH는요, 검체 2g 또는 2ml를 취해서 물 30g, 30ml와 혼합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그 시험 방법과 관련된 별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본 제품은 비병원성 미생물 기준, 비병원성 미생물 기준은 총혐기성 생균수이다. 틀렸죠? 혐기성이란 것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균이라는 의미입니다. 호기성이죠. 그리고 내용량은 표기량의 97%인데 98%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지 않은 표현이고요. 병원성 미생물, 이 바로 병원성 미생물인데요. 대장균, 녹노균, 황색 포도상균, 이것은 불검출로 정해져 있죠.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맞고요. pH 측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검체 1g이 아니고 2g이죠. 그리고 내용량은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한 평균 시험 결과 맞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상인데요. 가용화 액상으로 수정되어야 된다 표현했죠. 여기는 유화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유화 제품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용화 형태, 즉 투명한 그런 액상 형태로 되어 있는 전성분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디귿, 미음, 비읍이 되겠죠. 한 가지 더 보면 여기에 시험 기준에 보시면 비병원성을 기준으로 1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000인데 왜 100으로 잡을까? 약간 의아하시죠? 보통 미생물 한도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는 일반 1호와 2호를 제외한 일반 화장품 1000개로 그 기준을 잡고 있지만 실제 회사에서는요. 1000개가 아닌 한 100개 정도 이하로 나름대로의 회사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문제에서 또 틀린 표현이 더 있겠죠. 이 품질 성적서의 내용 중에서요. 예를 들면 미백색,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참고하시고요. 예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CGMP죠. 이 고시에 나와 있는 작업장의 위생관리의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설명한 거 모두 고르시오. 기업부터 비읍까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잘 고르셨나요? 정답은 2번인데요. 왜 2번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기억입니다. 세균오염, 세균수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작업실은 정기적인 낙하균 시험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장소들, 제조실, 측량실, 벌크 반제품 저장실, 또 충전 포장실 등 화장품 내용물 노출이 되는 작업실에 해당이 되고요. 관리 기준은 낙하균이 50개, 시간당 50개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낙하균, 이 조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렇죠. 청정도 등급에 있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청정도는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누고요. 이 내용들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대상 시설과 또 작업실
청정 공기 순환의 조건, 구조 조건, 관리 기준, 작업 복장 등이 있는데요. 이 관리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청정도 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내용물이 노출이 되는 그런 작업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소들, 관리 기준에는 낙하균이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30개, 부유균 200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낙하균과 부유균 애우는 거 1등급 10, 20, 2등급 30, 200 이렇게 10, 20, 30, 200 이렇게 암기하라고 예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라고요. 청정 공기순환 20회 시간당 또 10회 이상 시간당 2등급은요. 그리고 차압관리는 3등급까지 필요하지요. 4등급은 굳이 차압관리 필요 없고 환기장치로만 관리를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 부분, 그래서 틀린 부분이죠. 니은 제조구역 내 모든 호수는 청소 위생 처리를 해야 되고요. 청소 후의 호수는 완전히 비워져야 하고 건조되어야 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여기까지는. 호수는 제조시설과 떨어진 구석바닥에 정리해서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수에는 기본적으로 물 같은 정제수나 일반 상수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이 고여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조도 시키고 해야 되겠지만 완전히 건조가 안 되더라도 일부의 물이 남아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부상을 시켜서 이렇게 되어야 있어야 하고요. 또 바닥에 있으면 여러 가지 오염들, 물질들이 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상을 시켜야 된다는 거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방충 대책입니다. 배기구 흡기구에 대한 필터 설치, 폐수구의 트랩 설치, 실내압은 외부보다 높게 하는 등의 예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곤충과 해충이나 쥐를 막을 수 있는 대책, 이 부분 내용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있는 방충 대책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배기 흡기구의 필터, 천장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필터링 해주는 거, 폐수구, 버리는 폐수 같은 것에 폐수구를 설치하는데요. 바깥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깥쪽에 있는 외부의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폐수구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랩을 달아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실내압은요, 당연히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실내를 압력을 높게 해야지 외부에 있는 공기들이 못 들어오게 공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조화장치의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실내압을 외부보다 실외보다 높게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잘 에워지지 않는 부분 위주로 낸 것이고요.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작업장은 4등급으로 구분하죠. 모두 차압관리가 필수적이다. 아니지요. 여기 4등급은 차압관리가 굳이 필요가 없고요. 세척 확인 방법이 나오죠. 또 세척 확인 방법은 유관, 천으로 문질러 부착물로 확인하고 린스의 화학 분석이 있다. 세척 확인 방법 맞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비 세척의 원칙, 위험성이 없는 용제, 물이 최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증기 세척은 고온 위험성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설비 세척의 원칙에 위험성이 없는 용제에 세척한다는 표현이 있고요. 증기 세척은 가장 좋은 예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지면 이렇게 설비를 깨끗이 세척하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미음 이렇게 두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시문항은 3문제밖에 안 되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네요. 그만큼 내용에 다양한 그런 법령적 지식들이 필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마무리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에 같이 알려주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